네, 안녕하십니까. 주식 클래스 주간 증시입니다. 자, 20% 상승한 증시, 어느새 20%나 올랐나요? 그 수치를 말씀드리면, 2580, 900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다음 주를 준비하는 증시 입장에서 주도주보다는 순환주 장세. 뭐 주도주는 항상 있지만 이제 뭐 주도주, 그동안 주도주였던 배터리라든지 이런 힘 자체는 부분적으로 조금 확산되는 분위기고, 경기 민감주란 단어 자체가 어떻게 보게 되면 뭐 철강, 화학, 건설, 뭐 조선, 기계 이런 게 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컨텐츠 관련주들도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죠.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종목도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가 되는데 이걸 가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자기 왜 제가 20%라고 했을까요? 이 코스피 지수 오름인데 이제 저희가 올해 전반적으로 제가 저점을 예상할 때 연초인데요. 9월 30일 기준으로 2130, 그러니까 215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예, 2150이 있는데 여기서 정확하게 20% 상승하면 지금 주가 위치인 2580선에 다다르게 됩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나머지는 큰 그림이 되고요. 짧게 짧게 보게 되면 그동안 많은 상승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대부분 다 10%짜리입니다. 한 달에 10% 이상 상승을 해왔는데 뭐 이것만 놓고 봐서 그러면 뭐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내려간다 그런 말보다는 어느 정도 그만큼 지수는 20% 정도 상승할 정도로 상당히 강력하게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월봉을 놓고 보면 이제 월봉 20주선은 잠깐 닿았습니다. 제가 원래 2150에서 반등을 했을 때 첫 번째 목표치가 2580이었는데 일단 거기까지는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다 왔단 말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까지 왔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코스닥은 사실 저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하게 되면 20%가 넘습니다. 650에서 출발하게 되면 20% 훨씬 더 되고요. 근데 그걸 빼고 최근 상승세, 그러니까 3월 16일 기준으로 750을 기준으로 잡게 되면은 정확하게 900이라는 자리가 20%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게 퍼센테이지 크게 의미도 없을 수 있는데 우리가 20%라는 건 뭐냐 하면 대표적으로 강세장을 의미할 때 표시하는 퍼센테이지입니다. 지수가 고점 대비 20% 하락하면 약세장이라고 하고 반대적으로 바닥 대비해서 지수가 20% 상승하면 강세장이니까 지금 그 누구보다 강세장이 낼 일을 느끼고 있다. 그렇게 보니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움직일까? 미국은 사실 아직까지 그 계산법은 안 나왔는데 뭐 한 그림에서 놓고 보면 이제 본격 실적 시즌이죠. 약간 늘어지는 그림이 있습니다. 늘어지는 그림이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미국이 금융주 실적 발표 시작했고 다음 주 넷플릭스도 있습니다만은 테슬라도 있고요. 어느 정도 이제 지수, 그러니까 지수를 구성하는 일부 종목, 그러니까 지수가 이제 외부 변수, 뭐 예를 들어서 SVB 사태라든지 뭐 금리 변수라든지 이런 변수보다는 아마 다음 주 주간 증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떤 그 많이 올랐다는 이유보다도 많이 올랐으니까 강세장인데 한편으로 이제 종목별 개별 장세로 전개될 수 있다. 이게 다음 주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걸 가지고 계속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주간 동안에 상승한 걸 보면 미국이 지표가 소매 판매가 발표됐는데 안 좋죠. 안 좋습니다. 월간 소매 판매가 전달 0.2 마이너스 1% 정도로 되게 안 좋아요. 자동차 제외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0.0%에서 0.8이니까 미국 최근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미국 경제에 어, 경기 위축 우리는 계속 품고 있는 내용이고 이것 자체가 이제 실적 시즌에 대한 첫 번째 기대감을 조금 낮추고 있죠. 그래도 금요일날 발표됐던 JP모건 체이스의 실적은 상당히 잘 나왔는데 또 다음 주 계속 지켜봐야겠죠. 산업 생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은 약간 제조업 쪽인데 전달 0.9% 증가해서 0.5 정도니까 미국의 주요 경기는 좀 나쁘다. 이걸 가지고 시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나머지 그래서 주간 동안에 좀 움직임을 놓고 보면 미국이 최근에 SVB 사태가 완화되면서 한 1개월 기준으로도 금융 섹터가 상당히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주간으로는 2.86%, 월간으로는 8% 등 많이 올랐고요. 최근에 유가가 어느새 80달러 넘어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엑스모빌 같은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가장 높은 상승률, 월간 기준으로 15%.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풍력 관련주라든지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쪽으로 매기세가 몰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정유주만 보는 게 아니라 에너지 관련주가 움직인다는 자체는 풍력이라든지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이 뭐 지난주에 뭐 현대건설기계라든지 효성중공업이라든지 뭐 또는 현대 일렉트릭 이런 쪽이 움직였습니다만은 이런 것도 다음 주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헬스케어는 우리랑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그래도 미국에서도 역시나 헬스케어 관련주들은 뭐 실적이 상당히 좋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실적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뭐 레이라든지 또는 루트로닉이라든지 기타 등등 많은 기업들이 원래 수출 비중이 높습니다. 뭐 80%, 70% 가기 때문에 지금 1,300원대 수준의 환율을 많이 노리지 않을까 그리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조금 더 달려볼까요? 이제 미국이 이제 지난주 주간 흐름인데 큰 그림 놓고 보면 유가는 지금 어느 정도 감산 이슈 때문에 상승세인데 뭐 제가 판단할 때 유가가 뭐 90달러까지 쭉쭉쭉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감산 이슈가 나오면서 좀 많이 올라왔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이게 경기가 좀 나쁘다 보기 때문에 상방의 에너지는 남아 있습니다만은 본격적으로 뭐 자신 있게 원유의 상승으로 베팅하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크게 변화가 없고 좀 많이 빠졌던 원자재에 대한 알루미늄, 전기동, 아연, 옥수 쪽에서 일정 부분 주간 기준으로 반등세가 좀 나옵니다. 채권 금리도 이제 조금 올라갔죠. 다시 3.5 정도 10년물인데요. 10년물이 한 3.5, 2년물이 4.0이니까 지금 미국의 기준 금리가 특히 2년물 같은 경우는 기준 금리보다 낮습니다. 보통 기준 금리가 1%니까 물론 이건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채권 금리도 급격하게 바닥 쪽으로 쭉쭉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것 자체가 그렇게 장애는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달러가 101.5 정도로 101 초반에서 약세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달러가 약세라는 건 아까 조금 전에 본 대로 미국 경제가 나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중국의 위안화도 6.87 거의 주간 동안 변화가 없어요. 한국의 원화도 1,300원대 전후에서 변화가 없습니다. 그 관점에서 놓고 보면 뭐 주변 변수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변화 없이 원화 환율도 이제 1,300원 팩에서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 관점에서는 뭐 외국인 수급도 마찬가지고 조금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주간에 나온 이슈 한 두 가지만 보도록 할까요? 이건 다음 주를 바라보는 관점인데 포스코 현대제철이 열형 강판을 뭐 4월 달부터 5만 원 정도, 톤당 5만 원 정도 인상한다는 내용입니다. 얘들이 그 2월 달에도 한번 인상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4월에 한 번 더 아마 경기가 나쁘다 그러니까 최근에 중국에서 철강석 가격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철강석 가격은 내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원자재 워낙 지난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완제품 중간재를 할 수 있는 포스코나 현대제처럼 음 근데 이건 제가 왜 그림을 이걸 적어놨죠? 이건 아닌데 가격을 많이 올렸다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는 주식 투자 관점에서 이런 강판을 올렸으니까 뭐 포스코 홀딩스는 아시겠습니다만은 개별 이슈로 좀 움직이긴 하죠. 예. 뭐 배터리 소재 기업의 면모 때문에 움직입니다만은 포스코홀딩스도 현재 40만 원대 수준에서는 조금 크게 본다면 지금 신고가를 뚫었기 때문에 장간 중간에 자잘한 힘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보면 박스권 상단 40만 원을 뚫었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 에너지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솔직히 배터리 때문에 움직였다면 뭐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물론 경기가 나쁘니까 철강주들이 조금 부침이 됩니다만은 또 가격 인상이기 때문에 현대제철도 어느 정도 일봉이고 월봉을 보면 그래도 조금씩 저점을 상향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경기 민감 대형주를 보시는 분들은 현대제철 같은 기업들도 바닥에서 계속 이어가고 이게 이제 외국인 수급이 좀 잘 들어와요. 들어오고 기관도 조금 부실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현대제철입니다. 보시고 만약에 개별주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열형 강판 올렸으니까 강판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하이스틸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좀 가볍게 잘 움직입니다. 뭐 하이스틸도 있고 좀 덩치가 작은 주식인데 뭐 휴스틸도 마찬가지 될 것 같고요. 예, 휴스틸 그리고 뭐 세아제강, 세아제강도 마찬가지죠. 세아제강 치주 말고요. 세아제강 어디 갔어요? 예, 세아제강 이런 종목들. 예, 그래서 약간 철강 가격들이 조금 올리는 움직임이 있으니까 이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조금 더 변동성이 클 만한 거 요건데요. 이건 하루짜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워낙 이제 금요일날 나왔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LG화학이 새만금에 1조 2천억을 투자해서 전구체 공장을 짓는다는 거죠.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요 보면 중국 화유 코발트라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18년도에 중국 화유 코발트와 조인트 벤처를 설립했었는데 올해 새만금에도 1조 5천억, 2천억 정도를 투자해서 전구체 공장을 짓는다는 겁니다. 전구체가 양극재 들어가죠. 예. 예, 양극재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전구체를 국내에서 많이 만드는 기업들 다시 한번 복습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은 사명을 변경한 E&D, 에코앤드림이 있고요. 그리고 LNF도 있죠. 예, LNF도 전구체 쪽을 계속 캐파를 확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뭐 대표적인 또 에코프로죠.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통해 가지고 전구체 사업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검토 단계라는 이 말이 있고
포스코 지금 포스코 퓨처엠으로 사명을 변경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도 구미라든지 광양 공장에서 전기적 캐파를 공유하고 있고 LG가 지금 여기에 덤빕니다. 근데 LG는 또 하나가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중국 화유 코발트와 합작하는 것도 있고 이미 이전에 우리나라 상장회사 21년도 7월 달에 고려 아연하고도 코발트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럼 전구체 같은 경우는 코발트가 아니라 전구체죠. 뭐 에코앤드림, LNF, 에코프로, 코스모 신소재, 포스코 퓨처엠, LG화, 고려 아연 이런 기업들이 계속 이쪽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 많이 올랐지만은 좀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가 많이 올랐죠. 최근에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가 LG화학이 워낙 이제 소재 기업의 면모를 강하다 보니까 한 88, 82, 5만 원까지 갔다가 흔들흔들 합니다만은 정시의 장을 본다면 뭐 대형주 보시는 분들은 여전히 최근 단기 급등에 따른 변동성이 있을지라도 LG화학이 피우는 저는 나쁠 것 같지 않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조금 더 달려볼까요? 다음 주 일정인데 이렇게 적어놨어요. 별거는 없고 중국 지표가 좀 있고요. 중국의 이제 주요 매크로 지표가 좀 있고 그리고 나면 이제 실적 시즌인데 요거는 제가 텔레그램하고 커뮤니티에 올려두는데 요걸 다시 텍스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 정시를 이제 좀 진행을 해보면 이런 바뀌는 회사들이 좀 많아요. 제가 다 묻는데 몇 개만 적어놨습니다. 현대해상솔루션이 이제 HD 현대그룹 현대중공업 계열이 전부 다 앞에다가 HD를 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HD 현대해상솔루션. 가온미디어는 미디어란 단어가 마음에 안 들었나요? 예, 가온그룹으로 사명을 변경했고 영창케미칼 예, 피아노 아니죠? 예, 영창케미칼 EUV 관련 반도체 기업인데 YC캠으로 사명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이제 영창케미칼이라고 현재까지 치면 안 나오겠죠? 예, YC캠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다음 주에 좀 일정이 좀 많은데 MLF가 금리 발표되는데 지금 1년짜리 2.75%인데 거의 동결하지 않을까요? 예, 이리 볼 수 같고 또 그리고 난 중국의 1분기 GDP도 발표됩니다. 약간은 나쁘네요. 예, 1분기가 작년보다는 왜냐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위드 코로나를 작년 11월 하반기부터 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정자산 투자도 조금 4%면 참 나쁘네요. 산업 생산도 2.6이면 요건 조금 그나마 회복되나요? 이제 중국 지표 조금 있는데 막 크게 우리나라 관점에서는 그게 중요할 것 같지가 않고요. 세계 4대 모터쇼 중에 하나인 중국 상하이 모터쇼도 열립니다. 여기에 보니까 한 열흘 정도 열리는데 요거는 이제 외신 자료를 조금 보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자동차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움직이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지켜볼 주요 이벤트가 될 것 같고 HLB 계열의 노트스 같은 경우가 상호를 HLB 바이오스텝으로 사명을 변경을 합니다. 참조하실 분 참조하시고요. 본격 실적 발표가 되는데 금요일 날은 JP모간 체이스가 실적이 잘 나왔어요. 미국의 주요 금융회사인데 뭐 이거 잘 나왔다고 우리나라 한국의 이게 아닌데 한국의 금융주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미국의 금융주 잘 나가는 거 우리랑 크게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금융에 대한 불안정성을 조금 완화시키는 재료가 돼요. 이건 JP모간 체이스가 금요일날 실적 발표하면서 폭등한 모습인데 다음 주는 이제 또 이런 기업들이 발표합니다. 뭐 골드만삭스도 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예, 우리 손에 잘 바르는 그렇죠. 존슨앤존슨 실적 발표 있습니다. 유럽 쪽은 물가 지표가 좀 있는데 세부 정의는 커뮤니티라든지 텔레그램을 참조해 주시고요. 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이지북이 열리는데 요거는 이제 아까 좀 볼 필요가 있죠. 베이지북이 보통 미국 경기 진단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이 베이지북을 통해서 미국의 경기가 어느 정도 좋냐 나쁘냐. 베이지북 발표 자체가 정시 큰 변동을 가져오진 않아요. 하지만 아까 우리가 서두에 본 게 미국의 소매 판매나 산업 생산이었는데 지금 본의 아니게 4월 달에 미국의 실적 시즌과 맞물리면서 경기 침체라는 단어를 안고 있기 때문에 과연 미국의 지금 3, 4월의 그림 어떤지 힌트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서울 코엑스에서 IT 월드쇼가 열리는데 제가 주요 아젠다를 봤더니 전부 다예요. 예, 5G 스마트 홈, 뭐 지능형 로봇, 블록체인, 보안, 자율주행인데 이걸 하나를 가지고 뭐 다 움직인다는 말은 좀 그럴 것 같고 일정상 코엑스에서 열리니까 혹시나 또 주중에 요 관련된 기업들의 뉴스 플로우가 나오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실적 발표하죠. 모건스탠리는 뭐 우리한 걸 중요하지 않고 넷플릭스는 이제 실적 발표를 볼 때 보통 뭘 보냐 하면 실적 자체보다 구독자 수, 가입자 수죠. 네. 근데 넷플릭스가 움직이게 되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되게 잘 나왔을 때 한국 증시에서는 대부분 이제 에이스토리라는 기업들이 보통 잘 움직이고요. 넷플릭스와 이제 비즈니스 새벽에 했던 콘텐츠 관련주들이 워낙 눌러져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그래도 뭐 페넨트라든지
제가 지난 그 LG 디스플레이 광주 공장 이야기할 때 펜앰프라든지 사마 네트워크스라든지 또 5월달 되게 되면 드라마 컨텐츠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이기 때문에 뭐 요런 얘는 약간은 사마 네트워크스입니다.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그림인데 움직이기 때문에 또 요런 일정도 우리가 놓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 좀 참조하시고 중국이 이제 LPR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이게 금리 기준금리예요. 1년짜리가 현재 3.65고 5년짜리가 4.3인데 보통 1년짜리를 보시면 되고요. 동결한다는 말도 많은데 솔직히 중국은 지금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요건이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연 4월 달에 승부수를 던질지.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호재예요. 예, 중국 관련주 입장에서. 그리고 갤럭시 S23이 이제 일본 출시인데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오늘 뭐 조금씩 많이 움직였어요. 폴더블 쪽에서 많이 움직인 것도 있고 뭐 바텍이나 파이nem텍이나 기타 이제 그동안 갤럭시 S23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은 아직 별로 움직이지 않았는데 뭐 나무가라든지 기타 또 뭐가 있을까? 뭐 그런 관련 기업들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겠고 또 중요한 테슬라 실적 발표가 이제 제가 이렇게 20일 날 적어둔 거는 미국 시간으로는 아침입니다. 근데 그 날짜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이 날짜에 맞추시면 돼요. 테슬라는 IBM 알코아인데 제일 중요한 게 테슬라겠죠. 지난번에 인도량은 42만 8천 대 정도 나왔는데 과연 테슬라가 계속 가격을 내리고 있어가지고 또 테슬라는 또 실제적으로 자동차 판매 외에도 뭐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수익 같은 경우가 좀 지켜보는데 테슬라 실적 발표는 좀 중요하죠. 마침 또 사이버 트럭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 이제 테슬라 관련 전기차 관련 보시는 분들은 또 4월 20일 있으니까 체크해보고 LX 세미콘이 실적 발표가 예상돼 있어요. 나머지 국내 기업들은 IT 기업들은 대부분 다음 주가 아니고 그 다음 주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가 아니라 24일부터 뭐 하이닉스하고 다 몰려 있기 때문에 다음 주 국내는 사실 큰 게 많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LX세미콘 실적 발표 있고 현대건설이 실적 발표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쭉 살펴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이번 주간 증시에서 조금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20% 올랐기 때문에 뭐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면 지수가 상승 에너지는 보일 건데 주도주보다 순환제 장세고 경기 민감주가 움직인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약파는 떨어졌다. 배터리도 분산된다. 경기 민감주도 움직인다. 이런 로직을 갖고 놓고 보면 일단은 뭐 지수가 내려간다 올라간다 그런 내용보다는 지수가 언제 어느 순간 천천히 좀 늘어져도 나쁠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지수의 강세에 대해서 그동안 베팅을 해왔다면 지수는 조금 여전히 제껴놓고 종목 장세에도 다음 주에서 철저히 대응할 수 있고 지수는 제가 계산해서만은 그런 게 아니라 어쩌다 보는 이벤트 쪽에서도 언제든지 행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기 때문에 지나친 지수에 대한 방향성 베팅보다는 종목에 대한 변동성 베팅으로 다음 주 증시를 준비하고 승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양봉 감사합니다.